안녕하세요. 그레이스 듀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한번 싹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되세요. 첫 번째 질문, 디자인 펜슬은 얇게 깎아야 하나요? 맞아요. 디자인 펜슬은 굉장히 얇게 깎으셔야 돼요. 디자인을 잡으실 때 양쪽 눈썹을 저는 펜을 2개를 준비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눈썹하고 또 다른 펜슬을 이용해서 왼쪽 눈썹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눈썹 선의 두께가 정말 일정하게 잘 그려지게 돼요. 예를 들어 눈썹을 한 펜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미 오른쪽 눈썹을 그린 후에 약간 끝이 무뎌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그리면 살짝 선이 두껍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펜슬을 좀 얇게 깎아서 하는 편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눈썹 탈각 후에 시술 시 디자인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얇아지신대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게 원래 그런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물론 눈썹 시술 후에 탈각 기간을 거치고 나면 약간의 눈썹의 두께와 길이감은 살짝씩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정말 눈에 크게 띄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얇아지거나 꼬리 부분이 짧아지실 수 있지만 많이 얇아지고 없어졌다고 하는 거는 탈각이 많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건 아니고요. 디자인 했을 때보다 조금은 얇아지고 꼬리가 또 짧아질 수도 있는 걸 감안해서 저는 디자인할 때 그 얇아질 것까지 생각해서 조금 더 살짝의 두께감을 줘서 시술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탈각 후에 제가 원했던 두께감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눈썹 시술 후에 고객님이 통탈각이 되어버렸다고 하시네요. 그럴 때 시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판단이 필요하겠죠. 통탈각이 되었다는 거는 내가 정말 깊이를 깊게 넣어서 그래서 피와 함께 같이 색소가 나오면서 피부에 안착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또 얕게 넣어서 아예 들어가지조차 않고 위에서 머물다가 위에서 뚝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우선은 통탈각이 되었다는 거는 내가 깊이 조절과 앞 조절이 안 되었다는 사실은 맞아요. 그러면 네 번째, 앞 연습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영상도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주로 머신이나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종이컵에 랩을 씌우든 컵에 랩을 씌우든 랩 씌운 후에 그 위에를 터치하는 스윙감, 터치감을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랩을 씌우고 빡빡 이렇게 랩을 빡 핀 상태에서 그 위에를 터치를 하다 보면 조금만 깊게 들어거나 조금만 빠르게 하면 구멍이 뽕 하고 금방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 구멍이 안 생기게끔 다만 거기 위에 자국들은 있어야 돼요. 엠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스킹 테이프 활용하는 방법도 올려드린 적도 있고 그리고 고무판 이용해서 하는 것도 알려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나나 껍질이나 토마토 껍질 이런 데다가 그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조만간 그거 앞 연습하는 거 총 모아가지고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5번째, 수지 눈썹 할 때 피가 계속 이렇게 푸슈슈슈슈 올라오신대요. 앞이 센 건가요? 네, 앞도 세지만요. 터치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수지 눈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자인한 그 디자인 선 안에 있는 모든 면들을 다 터치를 해야 되죠. 꼼꼼히. 군데군데가 아닌 엠보처럼 선으로 표현하면은 군데군데 디자인 선을 물어주면서 가는 거지만 수지 눈썹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다 면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에 많은 이런 니들이 많이 닿게 되죠. 그래서 과하게 너무 심하게 여러 번
터치를 하시면 피가 나오고요. 혹은 진물까지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럼 6번, 6번째. 콤보 기법 할 때 엠보 혹은 수지, 엠보 혹은 머신으로 하시죠. 그럴 때 컬러를 어떻게 하시냐고. 당연히 같게 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같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 눈썹은 입체적이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엠보나 수지 혹은 엠보나 머신을 컬러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 두 기법이 다 섞여버려서 한 통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이 입체적인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수지나 머신처럼 면으로 채우는 기법을 사용할 때는 엠보의 컬러보다는 조금 밝게 톤을 2, 3도 정도 올려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선으로 표현된 엠보가 기준으로 잡고요. 엠보의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잡는 편이에요. 그럼 바탕은 은은하게 깔리고 위에 선은 선명하게 보여서 훨씬 더 입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눈썹이 됩니다. 그럼 7번. 어떤 때 일반 수지로 사용하고 또 어떤 때 마이크로 수지를 사용하나요? 사실 피부가 이렇게 큰 문제점이랄까? 그런 특이한 특성들이 없다면 사실 일반 수지로 하셔도 되고 마이크로 수지로 하셔도 돼요. 마이크로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지보다 훨씬 조금 더 진짜 고운 표현이 가능하죠. 주로 마이크로 수지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진짜 예민하시고 피부막이 정말 비닐처럼 얇으신 분 있죠? 그런 분이나 정말 반대로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딱딱하신 더 얇게 층을 쌓아서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예민하고 얇고 혹은 극과 극으로 너무 딱딱하거나 이럴 때 마이크로 수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8번째, 색소 강화제 쓰시나요? 저는 색소 강화제는 따로 쓰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시술 후에 조금 시간을 중간중간 1, 2분 정도 조금씩 더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발색 올라오는 시간을 보면서 또 컬러를 보면서 다음 터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색소 강화제는 따로 쓰지 않습니다. 9번째, 시술 시 우리 2차 크림과 색소 도포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요새 부쩍 많아졌어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엠보 시술할 때는 거의 2차 크림은 안 바르는 것 같고요. 수지나 머신 혹은 콤보 할 때 1차 터치 후에 2차 크림 도포와 함께 색소까지 같이 도포를 해서 좀 방치했다가 이제 시술을 다시 하는 편이고요. 끝날 때 한 번 더 색소만 도포를 해서 발라놓고 랩핑을 해놓는 것 같아요. 10번째, 남자 눈썹 컬러와 여자 눈썹 컬러 알려주세요 하시는데요. 이것 또한 정답은 없겠죠. 저는 여자 눈썹은 보통 브라운을 조금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브라운에 약간 카키 브라운을 믹스를 하던가 브라운에 토프 한 0.5방울 정도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고요. 약간 여자분인데도 모가 두껍거나 조금 짙은 분은 초코 브라운 단독으로도 사용하는 편이에요. 모가 정말 연하신 분들은 라이트 브라운에 브라운을 살짝 소량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남자분들은 다크 브라운, 다크 그레이 브라운 이 계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1번째, 눈썹 진한 분들도 수지 가능한가요? 그럼요. 눈썹이 진하다고 해서 수지가 불가한 건 아니에요. 다만 처음부터 눈썹이 끝까지 빽빽하게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엠보 기법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눈썹 앞머리부터 중간까지 조금 잘린 듯한 눈썹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수지 눈썹으로 뒤에를 만들어 주시면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눈썹이 진하다고 해서 검정이나 막 심하게 진한 색을 넣기보다는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저는 초코 브라운 혹은 남자분들도 초코 브라운에 뭐 다크 브라운을 살짝 섞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눈썹이 짙다고 뒤에를 진짜 무슨 짱구처럼 쨍하게 만드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분이 원래 눈썹처럼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12번째, 수지기법 시 디자인이 뭉개져요. 수지기법 하실 때는 1차 터치 시에 굉장하게 꼼꼼히 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1차 터치할 때는 그라데이션을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바탕을 꼼꼼하게 채워준다 라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머신할 때도 똑같아요. 13번째, 디자인 빠르게 잡는 팁이 있을까요? 디자인 빠르게 잡는 팁. 디자인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디자인 시간 저는 한 4분 정도 만에 디자인을 잡고요. 1분은 고객님 거울 보여드리고 조금 상의하는 시간까지 해서 저는 한 5분 정도의 디자인을 마무리하는 편이고요. 디자인을 빠르게 잡는 팁이라고 하면은 물론 연습이 가장 먼저이겠죠.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면 다양한 눈썹, 실사 있죠? 실제 눈썹 사진을 위에다가 디자인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데 눈썹만 있는 그런 사진보다는 얼굴 형태까지 같이 있는 사진으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얼굴 전체에 있는 사진에다가 디자인 잡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면 실제 사람한테 대입했을 때 시간이 좀 단축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눈두덩이에다가 디자인 잡지 마세요. 그래서 뼈대, 그분이 현재 갖고 있는 눈썹의 뼈대, 그 뼈대에 맞춰서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14번째, 색이 다른 잔은이 눈썹에 동시에 존재하는 눈썹이 온 거예요. 예를 들어 파란 회색빛의 잔은 3년 전에 한 엠보 기법의 붉은 잔은 이런 식으로 동시에 잔은을 갖고 있는 그런 고객님들이 저한테 오실 거예요. 그 잔은들을 하나하나 예쁘게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기는 해요. 붉은 잔은은 붉은 잔은대로 좀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푸른 잔은도 푸른 잔은, 보랏빛 잔은 보랏빛 잔은대로 잔은을 처리를 조금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처리라고 하니까 무섭네요. 처리 대신 작업을 조금 하신 후에 전체를 예쁘게 커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은이 여러 개가 있는 데다가 한 번에 그냥 진하게 덮어버리는 작업하면은 시술자 입장에서도 만족도는 좀 떨어질 것 같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짱구만 돼서 나는 이걸 예쁘게 바꾸고 싶어서 온 건데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15번째, 리터치는 다시 전체 터치를 말하는 건가요? 다시 터치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눈썹 전체를 똑같이 터치하는 거는 아니에요. 엠보 기법의 리터치는 빈 곳 혹은 조금씩 끊어진 곳을 연결해서 간단하게 끝내는 걸 말하고요. 머신이나 수지 기법의 리터치는 조금 더 연해진 부분이라든지 혹은 그라데이션에 조금 방해가 되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채워서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수지와 머신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야말로 첫 번째, 수지는 손으로 한다, 머신은 머신으로 하겠죠. 수지는 사실 내가 손으로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점은 머신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 머신은 수지에 비해 시간이 단축이 된다는 점이 있고요. 수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으로 또 하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내가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지보다는 그라데이션을 만들기가 조금 어렵겠죠. 머신으로도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고무판 연습할 때 사용하는 게 어떤 거예요? 닦는 거 뭘까요?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의외의 질문이다 라는 생각은 했는데, 닦아내는 거 식용유예요. 그냥 기본 식용유 큰 거 하나 사시면 진짜 1년 넘게 쓰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반영구 잘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반영구 잘할 수 있는 팁이요? 저도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완벽이란 게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아직도 많이 연습하고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팁은 사실 뻔한 답이지만 연습, 공부, 노력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다 늘어나서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재밌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소소할 수 있지만 제 나름 질문을 뽑아서 여러분께 답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노력하는 그레이스 DBT가 되겠습니다. 유튜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